네, 올려 올림픽 오늘 오를 종목 한번 골라봅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차장과 인사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김영민 매니저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네, 오늘 지금, 좀 일찍 들어간 느낌이네요. 네, 살짝 일찍 들어갔는데 네. 그래도 한 10분 전에 나오셔야 되는데 이거 텃세인가요? 약간 최희만 앵커님이 안 계시다고 지금 늦게 오시는 것 같은데 연휴의 후유증 정도로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뭐 연휴니까요. 또 내일 네네. 또 쉬는 날이고 그렇죠. 또 쉬죠. 네. 다들 정신 없죠.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지금 어제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 보니까 네.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은 LG화학과 크래프톤이 외국인과 기관 다 사고 네, 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LNF가 외국인이랑 기관 다 삽니다. 네.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스닥에서 이제 저런 종목들이 있는데 예. 가장 영향력이 컸던 종목은 역시 LG화학이 아니었나 LG화학. 생각이 좀 들고 개인적으로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제 동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하루 종일 LG화학이 좀 어제 내내 좀 돋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를 좀 뭐 개인적으로 좀 찾아봤는데 하루 종일 눈에 아른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뭐 배터리 셀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또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종목이었는데 너무 오랫동안 좀 고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간 또 큰 실망을 보였었던 화재 소식 이후에 사실 이제 70만 원 초반을 굉장히 좀 떠돌았었죠. 근데 이제 어제 GM 공급 재개 소식이 나오면서 예. 좀 뭐 대형주 치고는 굉장히 강한 큰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나 다시 한번 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매도가 좀 축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는 종목 대차를 보니까 좀 많이 늘긴 늘었네요. 그러니까 공매도와의 싸움이 또 이제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그간 좀 악재에 가려져 있었던 화학 원료 쪽에서의 어떤 강세 재료가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뭐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소위 말하는 양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이 회복 가능성을 좀 높인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업 분할을 앞두고 향후 한두 번 정도의 이제 분기 실적을 이제 온전히 좀 발표를 할 것으로 좀 예상되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70만 원하고 한 85만 원 정도의 박스권을 좀 그리지 않을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악재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쨌든 분기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좀 가능하다면 뭐 박스권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워낙 한 80만 원부터 80만 원 중반까지의 예. 그 매물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이후에도 계속 가볍게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악재 해소 국면이 있다 보니까 좀 눌렸었던 것들이 이제 한 방에 빵 이렇게 좀 퍼져 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은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메이저 수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적으로 지속이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이긴 합니다만 아까도 언급을 드렸듯이 이제 예. 공매도와의 싸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간다면 공매도는 조금 쇼커버링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조금 탄력을 가져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태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미 근데 오랜 기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공매도의 하방 압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일단은 박스권은 확실히 이 저점은 찍었고 예. 거기서 회복하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급등했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살짝은 열려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박스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좀 예. 그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하시는 게 일차적으로는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코너 이름만 올림픽인 줄 알았더니 어제 보니까 차장님이 말씀하신 뭐 대한항공과 셀트리온 네. 딱 찍어주셨는데 잘 갔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또 네. 김영민 매니저가 찍어주신 종목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종목도 저희가 잘 가가지고 네. 가시고 난 뒤에 저희가 리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두 분 매의 눈으로 잘 찍어주고 계십니다. 자, 김영민 MBN 골드 매니저와 처음으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아니 예. 시간이 오늘 앞당겨진 걸 전달을 안 해주셔가지고 아. 분장실에서 그냥 앉아 있다가 부랴부랴 뛰어왔네요. 예. 네. 그런 얘기를 했죠. 핑계로 성공한 건 대한민국의 김건모밖에 없다. 네. 여러 가지 네, 핑계를. 죄송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는 어제 뭐 여러 가지 수급을 봤을 때 어떤 네. 종목을 좀 눈여겨보셨어요? 사실은 저는 어제 이제 차장님이 찍어주신 대한항공 오늘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간단한 이제 코멘트. 최근에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예. 사실 뭐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뭐 단계적 일상 회복.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이제 사이판도 가고 하와이도 가고 이제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화물 부문은 워낙 좀 좋고 뭐 여객 부문이 이제 좀 살아난다면 뭐 대한항공 그야말로 뭐 주가의 위치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어제 차장님의 픽 저도 이제 한 표를 조금 드리고 대신에 오늘 저의 이제 올림픽 종목은 LG화학 오늘 해주셨잖아요. 예. 뭐 LG화학도 좀 무거운 종목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거운 종목 삼성전자를 저는 준비를 좀 해왔어요. 삼성전자. 어저께 이제 최이마 앵커가 사실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여쭤보시길래 그러니까요, 오늘 물어보시더라고요. 삼성전자 제가 준비해 왔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네요. 어딜 가신 건지. 던져놓고 가셨어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숙제를 받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코멘트를 조금 해드리기 위해서 예. 오늘 올림픽 종목 삼성전자를 좀 선정을 좀 해봤고요. 예. 최근 6거래일 연속 어쨌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잡히고 있어요. 다만 이제 6거래일 연속 샀다라고 하더라도 그간 지난 이제 8월 달에 매도했던 수량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뭐 좀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별로 티는 안 나거든요. 그렇죠. 가격도 지금 뭐 아직도 8만 원대를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몇몇 가지 변화,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4분기 때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조 원을 좀 넘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테슬라로부터 이제 또 차량용 반도체 칩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또 어저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상 파운드의 가격, TSMC가 이제 일단 가격을 거의 한 15%, 20% 가까이 올렸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도 분명히 이제 가격 인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가격 인상에 따른 효과, 그리고 이제 텍사스 공장 이제 정상화에 따른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파운드리 부문에서 분기 1조 원 이건 대단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메모리 가격 하락한다라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를 들러올리는 강력한 동인이 메모리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다시 9만 원, 10만 원 뚫을 것 같지는 않아요.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파운드리 쪽 이쪽에서 뭔가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4분기쯤 되면 뭐 분기 1조 원대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내년도에 분명히 파운드리는 또다시 이제 올해도 거의 뭐 17% 이상 성장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거의 20% 이상 또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정말 좀 매력적이다. 다만 이게 단기간에 뭐 작년 연말에 막 급등을 했던 것처럼 이런 화끈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불확실하지 않는가. 슈퍼사이클에 대한 뭐 그런 이슈들이 이제는 약간 좀 상쇄된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예. 감안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시되 대단히 좀 긴 호흡으로 요거는 좀 호흡으로. 인내심을 좀 가지고 또 시장의 또 하나의 인덱스 지표로서의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예.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조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가장 좀 아쉬운 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갤럭시 Z 시리즈가 그야말로 지금 선풍적인 인기리에 많은 분들의 이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이 없어서 지금 판매를 못 하고 있잖아요. 생산량을 뭐 이게 갑자기 끌어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가 추산했던 것보다 지금 훨씬 많은 판매량을 지금 기록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 알게 모르게 뭐 국내 공장도 그렇고 베트남 공장도 그렇고 지금 증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뭐 후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가동이 정상화되는 4분기 때부터는 갤럭시 Z 시리즈의 이제 판매도 실적이 분명히 좀 인식이 될 거고 최근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 13을 또 출시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이폰 13에 대해서는 혹평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폰 12보다 뭐 달라진 게 뭐냐? 근데 요상하게 그런 얘기는 매년 나오는데도 그렇죠. 매년 잘 팔려요. 맞아요. 그게 예. 이제 애플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예. 되거든요. 아이폰 12 때도 사실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6개월 만에 1억대를 팔았거든요. 혁신이 없다고 얘기한 지 10년째. 맞습니다. 근데 잘 팔리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이 아이폰 13이 혹평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분명히 또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갤럭시 S22 예. 삼성전자의 이제 하이엔드 스마트폰 모델을 조기에 이제 출시하는 카드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이제 CES에서 뭐 공개를 하거나 예. 혹은 뭐 삼성 자체적으로도 연초에 이제
언팩 행사를 해가지고 갤럭시 S 시리즈를 이제 공개를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패턴이었는데 올해는 연말에 이제 조기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쪽도 지금 뭐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스마트폰 쪽 IM 부분까지 이제 같이 이제 실적 보조가 좀 된다면 3분기, 4분기 때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의 실적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를 오늘 픽을 한번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좀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조금 가장 좀 결정적인 변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 뉴스를 한번 엮으면 어떨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3분기 매출 사상 첫 70조 돌파 네. 전망. 네.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7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 호조.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겠죠. 예. 될 수 있으나 그간 워낙 좋은 재료들이 많았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 결국은 수급적인 요소거든요. 외국인들은 뭐 꾸준하게 좀 사주고 있지만 우리 국내 기관들이 또 쬐끔만 올라오면 계속 좀 팔아버리는 그러니까요. 그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실히 삼성전자에 배팅이 들어오는 단계까지는 호재들을 이제 계속 좀 쌓아놓고 있다가 그게 이제 한꺼번에 반영되는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호재들이 반영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영업이익도 이제 예. 매출액 70조 원 얘기해 주셨잖아요. 영업이익도 저는 무난하게 최소 15조 원 이상 오. 가능할 걸로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뭐 매출 성장이 뭐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짧게만 정경민 차장님 코멘트 한번 들어볼게요. 네. 뭐 삼성전자 지금 9층에서 손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너무 많죠. 네. 기노업이라고 하면은 두 분 다 어느 정도의 기노업으로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뭐 딱 말씀드릴 수는 대중 없는 없죠. 것 같은데 대중 없죠. 네. 일단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얼마 전에 만들었던 73,000원대 전저점을 깰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어지간한 일이 뭐 그러니까 시장에 어지간한 스트레스가 온다 하더라도 지금 어제 또 특징적인 수급이 뭐냐면은 예. 대차 잔고가 어제 400만 주 이상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공매도도 좀 빠져나갔다라고 본다는 것은 이건 뭐 기본적으로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열어놓고 그다음에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이 잠정 실적이 이제 10월 초에 나올 건데 예. 어제도 좀 잠깐 제가 코멘트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좀 투자에 대한 구체화의 방안 요것이 좀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의 소부장 뭐 이런 쪽에서 좀 이제 확산 효과를 조금 기대해 보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하나만으로도 지금 일단은 한 8만 원 정도까지는 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 베이스 캠프를 높일 것 같고 예. 그리고 잠정 실적을 전후해서 이 IT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 그동안 10개월간 돌지 않았죠 사이클이 뭐 다들 저도 이제 슈퍼 사이클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만 예. 한 번도 사이클이 돌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또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될지언정 이번에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이클이 나타났다. 네. 이번에는 좀 진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장기 지금 예. 질문해 주셨잖아요. 사실 저희 같은 이제 방송 전문가들이 아클레스건을 건드신 건데 저희가 이제 분명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정확하게 언제쯤 올라갈까라는 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할 그렇죠. 때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게 또 팩트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 중장기는 사실 저희 같은 이제 방송은 특히나 이제 제가 뭐 데일리로 매일매일 이렇게 출연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앞으로 1년 이후에 2년 이후에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는 사실 너무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내일 주가도 어려운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중장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한 6개월 안에 뭐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보셨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더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추세 파동 한두 번 정도는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에서 중장기라는 표현을 조금 써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내용과 큰 파도를 봤을 때 네. 그런 호흡으로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리고 아까 LG화학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두 종목 가지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정경민 차장님과 김영민 매니저 두 분이 들고 오신 종목 오늘 종목은 화승엔터프라이즈 대 뉴입니다. 역시나 뭐 이제 뉴 같은 경우는 오징어 효과 계속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 화승엔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화성엔터프라이즈 요즘 굉장히 그 기관들의 수급이 뭐 좋기도 합니다만 예. 역시 이제 소비재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아디다스에 좀 특화된 이제 그런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이제 ODM 소비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주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실적도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소비재의 좀 대표적인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아디다스와 이제 리복 쪽에 이제 특화가 돼 있는 그런 이제 브랜드 신발 제조가 좀 주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이제 아무래도 좀 매출이 많이 줄었었죠.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도 연간 한 600억대 정도로 조금 이제 줄어든 이제 그런 전망이었고 기록을 했었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그 의류는 보통 이제 4분기가 소비의 성수기인 만큼 이제 이런 종목도 4분기가 이제 성수기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큰 폭의 이런 원재료 상승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전가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구조로 좀 돌아서면서 내년에는 한 1,000억대의 영업이익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이고 뭐 반도체고 뭐 첨단 산업 이렇게 합니다만 분기에 1,000억 버는 회사 잘 없거든요. 그렇죠. 아주 아까 1년에 영업이익 1,000억 버는 회사 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좀 고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껴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미래에 얼마 버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잘 벌고 있는 회사를 좀 집중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배경적인 것도 좀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 보통 이제 이런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좋지가 않았죠, 베트남이. 그래서 이제 생산 차질 우려 그리고 원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마진이 좀 축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3분기 내내 주가가 이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2만 원대 초반부터 뭐 한 15,000원 뭐 밑에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좀 약세 국면이었는데 아디다스 쪽에서 이제 대규모의 좀 발주도 좀 나오고 있고 하락하던 그 이제 마진도 이 가격이 전가되면서 좀 굉장히 좀 빨리 회복을 하고 있어서 올해 1, 2, 3분기 번 거보다는 이번 4분기에 벌어들일 돈이 훨씬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좀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된 수요처는 역시 이제 중국과 미국이죠. 여기에 이제 소비 회복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가 탄력과 좀 뭐 이렇게 결정된 그런 좀 논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쪽에 있는 재고 수준이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속적으로 좀 수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4분기는 저는 소비재는 무조건 뭐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관들도 이 종목 이런 소비재 종목을 좀 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 포트폴리오에 중요한 그런 좀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부수적인 그런 사업 특히나 이제 고무나 또 이제 소재 쪽도 좀 매출에 큰 영향을 좀 기여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좀 가볍게 현재 돈을 잘 벌고 있고 미래에도 잘 벌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소비재 종목 그냥 아디다스 신발을 만드는 대표적인 OEM 업체 이렇게 좀 보시고 뭐 저는 한 연말까지 쭉 끌고 가셔도 뭐 예. 무리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정경민 차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의 뉴. 네. 어제도 콘텐츠가 갔는데 오늘도 그 흐름 좀 이어갈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어저께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징어 게임 때문에 저도 사실 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예. 오징어 게임을 봤고 국내에서는 사실 좀 논란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금 자극적인 어떤 뭐 설정이라든지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평가에 있어서. 네, 평가에 있어서 조금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흥행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게 좀 노이즈 마케팅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넷플릭스 인기 순위 이제 뭐 1, 2위를 지금 다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어저께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가장 이제 좀 직접적으로 어저께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 복기를 조금 해드리면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어저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예. 이 종목은 그 오징어 게임의 주연 배우 이제 이정재 배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소속사에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뜬금없이 이제 버킷 스튜디오가 상한가까지 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쇼박스라는 회사가
이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에 이제 뭐 몇 년 전에 한 10억 정도를 투자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어저께 25%가 넘게 또 쇼박스가 급등을 했고, 그 외에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에이스토리라든지 덱스터라든지 뭐 키스트 이런 종목들, 컨텐츠를 만드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어저께 상승세를 조금 타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이미 여러분들께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수혜주 뭐 뮤직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 뭐 이런 종목들을 많이 좀 언급을 좀 드렸었고, 예.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종목, NEW, 뉴라는 종목을 오늘 좀 준비를 좀 해왔고요. 요 회사는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각종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고요. 상반기 때 어쨌든 넷플릭스 쪽에 이제 판매한 영화 낙원의 밤이라는 영화, 혹시 뭐 차성원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요. 이 느와르 영화인데 이 영화도 저는 이제 봤는데요. 되게 좀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이 영화가 이제 어쨌든 넷플릭스에서 좀 성공을 좀 하면서 예. 별도 기준으로는 상반기 때 어쨌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연결 기준으로는 아직도 이제 좀 적자인데 하반기가 되면 뭐 3분기 이후부터는 분명히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이 좀 될 거라고 보고요. 드라마 지금 뉴에서 이제 제작했던 드라마 제일 위에 있는 거 보시면 여러분 이제 태양의 후예, 이게 이제 대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이정재 배우가 주연을 했던 보좌관이라는 드라마, 뭐 이런 드라마도 이제 제작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영화도 제가 이제 라이브러리를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예. 영화 쪽도 보시면은 뭐 사실 딱히 영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드라마네요. 드라마 다음 이제 영화, 이제 영화가 나오는데, 영화는 이제 딱히 보시는 것처럼 염력도 사실 뭐 연상호 감독 그 영화인데 망했잖아요. 그렇죠? 망한 영화가 꽤 많아요. 제가 뭐 오늘 뉴를 네. 소개해드리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리스크도 말씀을 드려야 네, 되니까.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최근에는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과 관련된 역량, 그리고 이제 뭐 독전이라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낙원의 밤이라든지 뭔가 느와르 장르,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상업 영화를 이제 좀 뛰어넘는 말 그대로 이제 컨텐츠의 어떤 가치를 좀 따져봤을 때 OTT 서비스에서 충분히 좀 강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제작 역량을 분명히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회사라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스튜디오 앤 뉴라는 회사가 예. 최근에 이제 그 디즈니 플러스하고 장기 이제 공급 계약,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론칭이 되잖아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때가 이 종목의 고점이었어요. 4월 30일 날 그 계약 공시가 나오고 나서 15,000원 고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지금 계속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호재가 나오고 나서 뭐 재료 소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뭐 1분기, 2분기 실적도 조금 부진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주가는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한 4개월 이상의 이제 장기 행보 이후에 추세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국면으로 진입을 좀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제 되면 극장 부문도 이제 분명히 좀 턴어라운드가 될 거잖아요. OTT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영화 부문도 분명히 이제 실적 개선에 보탬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자회사 스튜디오 NU뿐만 아니라 또 VFX를 이제 또 자체적인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진 비주얼 웨이브라고 하는 또 자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OTT에서 이제 방영되는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이 VFX 기술이 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의 또 시너지 이런 것들까지 기대를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어저께 이미 뭐 많은 컨텐츠 기업들이 단기 급등을 했지만 뉴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그렇게 뭐 강하게 올라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뭐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11,000원대 이제 단기 박스권 상단을 한번 뚫어내는 흐름이 좀 나왔거든요. 11,000원부터 11,500원 정도를 매수밴드로 설정을 해놓고, 여기 이제 박스권이 뚫렸다라는 건 이제 침체 구간이 조금 이제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거래가 아직 조금 부족하긴 한데 이제 조금 더 강한 거래가 좀 실리면서 박스권을 확실하게 이제 뚫어주면은 상승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14,000원, 손절 가격은 10,000원, 이렇게 이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어제 이제 쇼박스도 장중에는 상한가, 그리고 네. 종가로는 25%. 네. 콘텐츠 기업들 오늘도 주가가 그래도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좀 살아 있다라고 봐야 네.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조정받았다는 종목들이 이제 수남이하면서 살아나고 있잖아요. 차장님께서 어저께 대한항공도 말씀해 주시고 오늘 그렇죠. 뭐 화성엔터 이런 종목들이 사실 소비 수혜주였지만 어쨌든 3분기
3분기 때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다 소외되어 있다가 이제 막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분위기잖아요. 컨텐츠 종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3분기 내내 이제 소외되어 있다가 업종별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분명히 이제 컨텐츠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 거기에다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제 또 히트작이 나오면서 예. 야 이제 공급 OTT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애플 TV라든지 뭐 쿠팡 TV라든지 이런 데 이제 납품을 하는 컨텐츠 기업들이 요렇게 이제 흥행을 할 수 있는 드라마 영화를 만들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이제 인식의 전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분명히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한항공 언급을 하셨으니까 정경민 차장님한테는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 네. 위드 코로나 때문에 어제 항공, 관광 네. 이런 쪽으로 어제 좀 매기가 좀 쏠렸는데 네. 지금 어제 저녁 9시까지 코로나 확진자 집계를 보니까 2,133명, 네. 지금 최다 기록. 예. 이 거의 뭐 확정적이에요. 그렇죠. 이런 뉴스가 오늘 나온다면은 그런 뭐 항공이나 대한항공이나 네. 이런 주가 관련해서는 어떻게 조금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는지.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는 잠깐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뭐 지금 이제 이미 이 코로나를 인식하는 그런 관점이 뭐 어느 지역에서 몇 명 코로나가 발생했느냐 이것보다는 백신을 얼마 맞고 그리고 이 확진자 중에서 이제 치사율이 얼마가 되느냐 약간 예. 이런 쪽으로 좀 도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시각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미 이제 이 트래블 버블 어제 뭐 아시아나항공 최근에 그 거래 재개되고 만 얼마부터 지금 뭐 2만 원대 중반까지 한 달음에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좀 대세적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사실 이 주가라는 거는 이제 미래를 반영하는 이제 그런 이제 흐름이다 보니까 예. 지금 뭐 아까 나중에 지금 제가 항공주를 좀 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에 뭐 잠시나마 뭐 좀 주춤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흐름은 뭐 항공주들은 타고 있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따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만 예. 뭐 항공주를 이제 소비 관련돼서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뭐 가져가시는 것도 뭐 이런 아까 언급드렸던 이제 이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이 이런 예. 뭐 소비재도 괜찮겠습니다만 항공주로 꾸려 가셔도 저는 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말씀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민 매니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방송 있으시죠? 오늘은 이벤트는 없고요. 예. 저는 월요일 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